마켓 주민, 시장과 기업에 관한 이슈들 봅니다. 이 반등이죠. 지금에 올라오는 건 반등인데요. 반등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꼭 빼놓지 않는 쪽이 자동차이고요.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대표주인 기아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아 얘기를 그동안 자동차 이전에 올라올 땐 다 기아 하다가요. 요즘은 또 현대차 얘기 좀 또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사실 현대차나 기아나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표한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아는 이제 기아차에서 차를 빼고 기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BMW가 비행기 엔진을 만들다가 자동차가 됐죠.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아의 전신은 사실 자전거 회사입니다. 372 자전거는 잘 아시죠? 372 자전거의 김석환 대표가 기아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창업자 김철호 씨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1944년도에 만드는데 이 원래 창업하신 김철호 회장은 뭐 그 당시는 다 그랬겠지만 일본에 넘어가셔서 볼트 너트를 만드는 이제 기술을 배워서 해방 직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경성전공이라는 회사를 세우는데 원래 자전거 부품을 만들었다가 52년도에 우리 지금도 잘 알고 있는 372호라는 자전거를 처음으로 만들어 게 이제 사실 기아 자동차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시흥에 있는 소아리 공장이 57년도에 이제 그 기아 자동차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흥에 있는 공장이 57년도에 설립된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62년도에 그러니까 3륜 화물차를 만드는 게 이제 기아 마스터 모델을 쓰면서 자동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소아리 공장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창업자인 김철호 회장이 돌아가십니다.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히트시킨 것이 일본 마츠다 자동차와 연합해서 만든 게 봉고 같은 거. 이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76년도에 아시아 자동차를 이제 기아 자동차에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하고 79년도에 이제 371 자전거를 분사를 시킨 다음에 이제 81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펴는데 이때 기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아 자동차가 IMF 때 망한 것 같지만 체력이 약해진 시기는 전두환 정권 때였어요. 그렇군요.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 때문에 중소형 화물차 및 버스 전문 생산업체로만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취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좀 약해졌다가 87년도에 이 조치가 풀리면서 프라이드 콩코드가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법정 관리가 부도가 나고 98년도에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98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이게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소위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정몽구 회장이 왕자인 한데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만들 때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큰 역할을 합니다. 계열사 9개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아자동차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기아의 로고 쭉 변했던 것도 있네요. 화면 한번 볼까요? 로고 변천사. 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엠블렘 자체가 사실 기아 할 때도 사실 옛날에 기아인데 조금 약간 글로벌하진 않다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또 바꿨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 기아가 우리 왜 그 영어로 GIA 기아가 전쟁 나면 사상자 명단에 GI로 적거든요. 그래요? 비슷해서 뭐 그런 데 있었는데 최근에 뭐 디자인 혁신으로 인해서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최근 엠블렘인데 그렇죠. 기아이기도 하고 뭐 기아 넥스트 KN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53년도에 저게 이제 기아 첫 번째 엠블렘 되겠습니다. 53년도 배지는 뭐 중고등학교 저 무슨 로고 배지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의 역사 변천사가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은 뭐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중요한 완성차 계열사 가운데 현대차, 기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회사는 어쨌든 차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또 차량은 기다리는 수준이었잖아요. 차를 못 만들어서. 최근에 차량 판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부터 자동차의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계속 대기 수요가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기아차는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수량으로 보면 그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현대차는 40.2% 늘었고 기아차는 171%나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차량 판매 대수로는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또 호재는 대기 수요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1년 반 정도 대기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또 호재고 플러스에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보시면 위에 보이는 많은 비중, 그러니까 많은 비중이 그 해외 판매 비중이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그 국내수 판매인데 해외 판매가 뭐 훨씬 많거든요. 이게 이제 다 환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에는 굉장히 그래서 이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환율 영향이 사실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도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로 전기차 중심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차의 비율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텐데요. 올해 수출 금액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30%를 넘어섰는데 기아가 그 부분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30% 넘은 게 사실은 올 처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원래 한 10%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역시 글로벌 뭐이기 때문에 인력값이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증가 폭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도 기아 자동차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5월까지 수출 금액이 자동차 수출 금액이 204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친환경 수출 금액이 61억 달러로 33%를 비중을 차지해서 처음으로 친환경차 수출액이 30%를 이제 돌파한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이든 정부의 그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그 영향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4,500달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차 EV6가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0%를 넘는데 공을 세운 것 같고 아마 앞으로는 이 친환경차의 저 비중 자체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기아차에는 상당히 유리한 거고 내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수도 보면 원래 국내에서 친환경차가 상반기에만 84,000대 팔렸거든요. 이건 작년에 뭘 팔렸냐면 작년 상반기 때 43,000대 팔렸으니까 딱 2배가 늘었습니다. 전체 대수가. 이 부분도 이제 기아차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거고 올 전체적으로 보면 가솔린 엔진이 한 33% 팔리고 하이브리드가 31% 팔리기 때문에 이미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엔진의 추월세를 넘어섰고 여기에다가 순수 전기차가 10.3%를 넘어섰으니까 실제적으로 40.3%가 내수에서는 이미 친환경차로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좀 안 좋거든요. 자동차도 네. 이제 어쨌든 팔아서 돈이 되는 건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팔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 봤는데 1분기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1분기 어쨌든 뭐 잘 팔려서 돈을 번 거보다 수익을 잘 방어했죠. 네. 2분기도 우려가 있다가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들 수정치하는 거 보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고 잘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선 제가 그 판매량을 볼 때 판매량에서 해외 판매량이 상당 부분 괜찮다는 부분과 전기차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 지금 다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차를 파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차 위주의 판매가 우선 선호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반도체 수급도 좀 적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차 위주로 먼저 판매한 게 상당히 부분 영향을 미쳤고 예. 거기 플러스 환율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게 된 거죠. 실제 기아차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었는데 지금 2분기에 증권사들이 내놓은 컨센서스를 보면 2조 2,500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이 특히 수익성이 좋았다는 이야기인데 차량 판매 대수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이유는 첫 번째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거의 주지 않았어요, 미국에. 최근에 미국 보고서를 보면 네. 인센티브 없이 가장 많이 팔린 차, 기아차로 이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업이익에 상당부 좋고 환율이 이 인센티브 효과 때문에 한 5천억을 절감했다 그러거든요. 기아차에서. 그리고 환율 효과 때문에도 그 정도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한 1조 가까이는 인센티브 절감 효과와 환율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을 부가적인 영업이익이 난 거기 때문에 분기예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장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환율 효과도 있고 다만 잘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수급난도 풀리게 되면 자동차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게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하반기에 우려가 있어요. 이제 다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이 경기 하방 효과가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는 약간 예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게 재밌는 게 반도체 시장의 PC나 이쪽 시장이 꺾이면서 이 반도체 수요가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난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슈가 많았던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거의 지금 해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수요는 이미 1년 반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 소비재는 경기 하락과 꺾기 시작하는데 자동차는 이미 1년 반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 수혜가 고스란히 자동차로 오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 환율까지 도와주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자동차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그래도 다른 소비재보다는 좀 덜 영향받는 완성차가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를 보면서 또 두 가지 좀 변수를 여쭤볼 텐데요. 반도체 수급난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인가, 하반기에는 풀리는 것인가 하고요. 또 자동차 업계는 항상 노사 간의 이 문제들이 불거지잖아요. 어젠가 현대차는 또 이 무분기로 타협했다는 임금 타협했다는 있어도 있었는데 기아는 이제 그런 노사 간의 갈등의 우려들은 크지 않습니까? 네. 최근 고용 시장에서 재밌는 이슈 하나 떴던 게 기아차의 생산직을 10년 만에 뽑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기아자동차가 주말 특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일감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반도체의 부족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주말 특근 정도 할 정도까지 자동차 생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상당히 해소됐다. 그래서 이미 하반기에 전반기에 비해서 자동차 생산 그 대수가 한 19%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노조의 어떤 리스크가 있었는데 사실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죠. 12일 날.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이 나쁘지 않은 게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의 미래자동차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조 협상안을 끝낸 게 사실이고 임금 협상도 생각보다 많이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그만큼 절감된 거죠. 기본급만 9만 8천 원 정도 인상시키고 경성가가 200% 정도 했는 건데 이 정도면 코스트에도 그렇게 영향 주지 않는다. 즉 하반기의 영업이익도 큰 타격을 보지 않을 정도 선에서 그 노사 협의를 막았다는 것과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환율이 이 정도면 하반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대표님 생각하시는 또 기업의 기아의 전망과 주가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오늘도 금리가 인상되었고 미국의 또 7월달 FOMC 금리 인상도 예상되어 있고 대외 환경은 계속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언제 저점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적이 괜찮은 업종,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를 모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아자동차를 오늘 택했는데 기아자동차가 하반기에도 잠시만요. 박주근 대표님이랑 내용은 이 정도 오늘 조금 정리를 좀 급하게 죄송하지만 하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 조금 듣고 오겠습니다.